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기업인 사기 고소 관련 사건입니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영 테라폼 랩스 코리아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기업인은 항상 다양한 법률 관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권도영 씨처럼 처음부터 이 악의적인 사기 계획 범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지금과 같은 구조적 불황기에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업인의 법률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형사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 그 스트레스는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기업인의 또는 법인 대표자, 경영진의 형사 사법 리스크 해결 팁과 관련해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기업인과 관련된 형사법적인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네네.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네네. 특히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긴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신이 이제 기소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거나 대처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운영 도중에 형사 고소를 받거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상당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도 많을 거고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잘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그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 내역,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샅샅이 뒤져서 의뢰인을 사기, 또 업무상 횡령, 그리고 배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네. 이후 오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이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이 잘 나가고 있을 땐 사실 이런 고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불황기에 들어가서 기업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자, 설립 당시부터 한 동업자이면 상당히 친한 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분에게 이제 고소를 당한 사건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도 극단적인 대립을 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 사건이 형사법뿐만 아니라 그 회사법 그리고 상법과 같은 이제 법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파악을 했고요. 네네. 그 의뢰인의 회사 설립 준비 시부터 그 모든 운영 자료 그리고 회계 자료 등을 이제 검토를 하고 형사법 판례뿐만 아니라 회사법 그리고 상법 판례까지 리서치를 했습니다. 네네. 이에 더해서 이제 자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회사 경영과의 연관성이 있는 자료와 증거들을 이제 수집을 했고요. 공판 과정에서는 검찰에서 신청한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신빙성을 탄핵을 해서 기망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네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서 사기죄와 배임죄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꼭 그 동업자이거나 또는 주주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 측에서 이런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회사 내부의 근로자의 고발 이런 것들로 문제가 촉발될 수도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와중에 이제 고소를 이렇게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걸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무작정 특히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떳떳한데 그냥 나가서 진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사기나 배임 같은 범죄로 동업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 다양한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네네. 변호사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대처법이 여러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존심 때문에 나는 떳떳하니까 경찰서에 가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라든가. 그렇게 가시면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체념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을 하는 경우, 아니면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수사관에 맞서서 내 입장과 억울함을 열심히 강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사관과 싸우기까지 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러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건 어떤 의미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객관적인 자료 구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네.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특히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데요. 네네. 예를 들면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망행위, 우리가 이제 편취 의사나 이제 변제 능력이 중요한 부분이고, 배임죄의 경우에는 배임의 고의와 관련된 경영 판단의 원칙,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는 보관죄의 지위와 같이 그 범죄 성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당해 사건에서 충족되었다는 것을 배척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이제 체념 상태에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사건에 대처하곤 합니다. 이 증거재판주의에서는 자신의 진술 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를 들어서 항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을 먼저 한 뒤에 나중에 그 진술에 맞는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또는 진술과는 다른 증거나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경찰의 인내심을 갖고 자료 제출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혐의 유무를 판단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성공 사례의 경우에도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을 했다면 일부 혐의의 경우에는 충분히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기억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부분인데 성급하게 진술에 나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시군요. 자, 또 더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그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고소당하는 상황이 되면 한때는 이제 엄청 잘 나가셨던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고소당하는 상황이 되면 이미 자존감이 하락한 상태에서 체념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체념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수동적으로 임하면서 혐의를 다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백 진술이 나중에 혐의 인정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시군요. 결과적으로는 다 내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다 제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끝났는데 내가 이걸 갖고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한 체념하는 심리 상태에서 그런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그 변호사님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실 때 이런 내용 관련된 경험담이 있으시죠? 네. 한 기업가가 비교적 탄탄한 중견 의료업체를 운영하다가 특수한 사정으로 회사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부도 직전 상태에서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는데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네라고 답한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점을 그 기소 의견의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피의자가 운영했던 회사의 평소 재정 상태, 그리고 피의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대금 미지급 경위 등을 살펴보면 그 편취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부도라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쉽게 혐의를 인정해버린 것이었는데 나중에 후회를 하고 이제 채무불이행은 인정하지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업 관련돼서 기업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대외적 경제 상황이나 대내적인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악화될지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분명히 사기이고 고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다 알고 사실은 기업인이 기업 경영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개가 또 무죄 취지로 또는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어떤 행위로 나갔을 때는 이거는 처벌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나간 것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